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변호사, 본인이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온 그 변호사, 검찰이 최근 공판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유동규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던 그 변호사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 이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분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다. 어제 김용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보내서 왔다라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 대장동 관련 기사가 뜨면 접견 신청이 들어왔다. 내 변호가 아니라 나한테 정보를 물어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탐지하러 변호사를 보냈다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감시 내지 입단속을 시키려고 일부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내려보낸 건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도 검찰은 최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은 김용 재판 때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련된 진술을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사가 뜨면 그 변호사가 왔고 그 변호사가 와서 그분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고, 보니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뭔가 정보를 물어보려는 것 같았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주 있죠. 그래요? 이제 이 사실의 전제가 뭐냐면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이제 구속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중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계속 그 말의 신뢰성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검찰에 회유돼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예. 왜 어떻게 하고 마음이 변해서. 재판장도 궁금했군요. 그렇죠. 재판장도 아니 당신 왜 마음을 바꿔서 왜 계속 다 불어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짜 변호사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칭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속된 다음에 김모 변호사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캠프에 육분이 보내서 왔다. 그래가지고 접견 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가 왔는데 전모 변호사가 온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 선임이 지금 2명 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규와 관련된 거 변론을 해줘야 하는데 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도 안 들어오고 뭐 수사받을 때도 뭐 그렇지 않고 그리고 맨 접견만 하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이게 뭔가 이상하고 더군다나 김의겸 의원이 이제 접견을 이게 가짜 변호사 생각해서 이제 접견을 거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검찰을 회유 협박해가지고 변호사도 접견 못 오는 게 아니냐.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게 가짜 변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간 다음에 이 변호사들은 내 변호사가 아니다는 식으로 해갖고 배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위해서 변론을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야 하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뭐 기사만 나오면 그때 와가지고 혹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정보만 해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 이제 그때부터 그 변호사들 이제 멀리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변호사를 하고 이제 검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 왕왕 있어요. 그래요? 조직 범죄가 있으면 이제 뭐 실무자를 처음에 체포해서 구속하죠. 그러면 그 하급직에 있는 사람을 되게 위에 있는 두목이나 몸통이 선임을 해줘요, 변호사를. 근데 이 선임 목적이 뭐냐면 애를 좀 형량을 줄인다 그랬지 그게 아니고 너 윗선이 누군지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부를까 봐 걱정이 되니까 자꾸 변호사를 통해서 압력을 나타낼지 정보를 캐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 하급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재판이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몸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한테 사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 예. 조직범죄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제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변호사들은 나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고 뭐 김용, 정진상 또는 이재명을 위한 변호사구나. 그래서 이제 사임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장이 물은 것도 있지만 검찰도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
또 이재명이나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법정에서 드러내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랄지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인은 좀 불리한 측면이 될 수는 있죠. 주로 조직 범죄에서 두목들이 보낸다라는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변호사다, 그분이 보냈다, 캠프에서 왔다.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찌 보면 일방적인 진술인 상황이고, 물론 그 변호사가 김의겸 의원과 통화를 했다라는 건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네. 이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가 보낸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 캠프가 보낸 변호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캠프에서 뭐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캠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누군가가 보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유동규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회유하려고 온 것을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좀 유동규 본부장은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이렇게 그 재판에서 나오는 것은 좀 참 유감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보낸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전용기 의원님의 반론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요, 김영주 의원님 네. 통화를 해서 그때 질의를 했어요, 검찰 측에게. 검찰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유동규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접견을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그때 사실과 다른 질의를 한 셈이 됐는데 전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의겸 의원이 그 변호사와 통화하고 이 사실을 알았을까가 그때도 궁금하고 지금은 더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 대표가 보낸 변호사가 아니면 예. 민주당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고 그 그렇습니다. 변호사들과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대변인으로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 이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와의 관계 속에서 유동규 씨가 계속 입장을 바꾼 과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의 특성 중에 하나는 공식적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같아요. 누구한테 누구 보내서 뭐 이렇게 좀 뭐 변호사로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체로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게 하고 중요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평가에도 나뉘어지는 부분이에요. 인물 평가에 있어서도 한 번도 뭐 선거를 하면서도 전직 의원들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 이제 그런 스타일이 매우 샤이하더라. 이런 부분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자기 알리바이를 충실히 지키는 그런 전략적인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다만 어쨌든 그 선거를 치르거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하고 특히 이 대표가 그 어쨌든 법정에 와야 되고 가야 되는 순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법사위원들의 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경우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당에 부담을 준 케이스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